안녕하세요. 경의서당의 강경희입니다. 역사 공부할 때 당파가 서로 막 바뀌어지는, 즉 살인파들이 서로 자기의 뜻과 맞는 사람끼리 당을 만들어서 조선 정치를 서로 학연, 지연, 혈연 이런 쪽으로 뭉쳐서 정치를 하는 붕당 정치 때 혼동스러운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아는 선에서 쉽게 이야기하면서 조선 이야기를 잠깐만 해보겠으니 이런 도표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편하게 한번 시청해 주시겠어요? 오늘은 붕당정치라고 해서 계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조선은 선조부터 이제 임진왜란이 끝나고 조선 후기로 들어가면 붕당정치가 됩니다. 16세기, 17세기는 정말 이 붕당정치 때문에 조선이 정치를 못하고 전쟁이 나면서 백성들의 삶이 아주 힘들어지는데요. 선조, 광해군, 인조, 효종, 현종, 숙종, 경종, 영조, 정조 시대까지 영종조 시대 앞까지 상당히 많이 싸우게 됩니다. 우리도 정치라는 거 국회의원들이 정당들이 서로 자기의 이득권을 위해서만 싸우고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해주지 않는다면 제일 피해보는 건 국민들입니다. 조선시대에도 서로 싸움만 하다가 자기네 이득권 기득 세력을 누가 차지하느냐 하다가 전쟁을 2번이나 겪죠. 임진왜란을 겪고 병자호란을 겪습니다. 백성들의 삶이 상당히 피폐해지고 나라가 망하게 되는 길이 되는데요. 첫 번째 선조 때 임진왜란이 납니다. 그러면서 임진왜란 그 당시에 보고부터가 틀렸죠. 동인과 서인이 일본의 그런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파악을 잘못하게 되고 보고가 서로 정반대가 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동인과 서인, 이황과 이희를 주로 해서 살인파가 나눠지게 되는데요. 임진왜란이 끝나고 선조의 그 아들이었던 광해군이 득위를 하는데 이 동인파가 다시 남인파와 북인파로 나눠집니다. 즉 정열입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서인파였던 정열입이 동인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영모죄로 몰리면서 정열입이 자살을 하고 그 정열입의 죽음에 대해서 당연하다, 너무 심했다라고 하는 파로 나눠지게 되는데 그게 남인과 북인파로 나눠지고요. 광해군은 부인파와 손을 잡아서 정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광해군이 군이라고 끝나는 것처럼 연산군같이 폭정을 했다라고 표현하는 게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인데요. 선조가 이제 죽을 만큼 돼서 아들을 하나 낳죠. 그래서 영창대군과 그 계모를 궁궐에 가다 놓고 자기 그 배다른 동생을 죽이게 되는 사건에서 폐모살죄라든지 또는 이때 당시에 중국이 명나라가 위에 후금나라, 오랑캐 나라에 침략을 받게 되는데 조선한테 도와달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광해군이 중립외교를 선언을 하지요. 강홍립이라는 사람한테 출정을 해서 병사를 죽인 주대에 명나라를 도우는 척 하다가 후금 왕에게 우리는 싸울 마음이 없고 잘 지내고 싶다라는 의중을 보이라고 해서 항복하라고 합니다. 그걸 나중에 당파의 서인들이 알고 나서 이걸 이럴 수는 없다라고 해서 광해군을 몰아내게 되죠. 그래서 인조를 왕으로 놓고 광해군을 쫓아내서 인조를 왕을 하기 때문에 인조반정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동인에서 나눠진 남인과 북인파에서 광해군은 중립외교 때문에 쫓겨나서 북인파를 다 여기서 광해군과 같이 제거를 하기 때문에 조선시대 인조 때는 남인과 서인만이 존재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인조는 누구 때문에 왕이 됐냐? 이 서인들이 세워준 왕이기 때문에 서인파들이 집권을 다 하고 인조의 힘은 그닥 많지 않았죠. 자, 친명배금이라는 말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명나라하고는 친하게 지내고 금나라를 배신하는 정책을 서인들은 갖고 있었습니다. 자, 광해군을 쫓아냈고 서인파들은 절대로
명나라는 아버지 나라지만 후금 나라는 같이 친하게 지낼 수 없다 파였잖아요. 자, 후금이 점점 커져서 나중에 청나라가 되는데요. 그 후금의 나라가 처음에는 조선의 형제 관계를 맺자고 했지만 이름을 청이라고 바꾸면서 부자 관계, 아버지와 아니면 군신 관계, 임금나라와 신하나라까지 관계를 요구하면서 우리에게 신하나라 되기를 조선에게 권하지만 조선의 신하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따라서 전쟁을 할 것인가, 그들이 원하는 대로 친하게 중화정책을 할 것인가 라는 거에서 조선에서는 어떻게 명나라를 배신할 수 있겠느냐라고 해서 금나라와 즉 청나라와 전쟁하기로 마음을 먹고 청나라가 드디어 싸움을 걸어서 우리 인조가 남한산성에 갇히게 되면서 항복을 하고 이렇게 인조 반정으로 했지만 결국에는 서인들이 친명배금 정책 때문에 남한산성에서 오랑캐에게 고개를 숙이게 되는 치욕적인 일이 되죠. 그래서 오랑캐가 인조와 신하들의 아들들을 데리고 다 중국으로 데려가서 볼모로 하고 우리를 이제 군신관계처럼 그 조선을 대하게 되는데요. 인조의 첫째 아들인 이제 왔을 때 인조가 약간 미워하죠. 서구문물을 다 배워왔다고. 그래서 둘째 아들을 왕위로 해서 복림대군이 드디어 왕이 돼서 복림대군은 인조하고 생각이 같았습니다. 북벌론이라고 해서 우리를 힘들게 했던 금나라를 처치하겠다고 해서 언젠가는 복수하겠다고 열심히 군대를 만들죠. 그게 바로 효종이고요. 그때 당시도 똑같이 서인이 집권하고 있습니다. 자, 효종이 죽고 효종의 아들 현종이 아들이 되는데요. 예성 논쟁으로 정말 쓸데없는 예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성리학에서 제일 중요시하는 명분 때문에 싸움만 하다가 정치를 잘 못하게 되지요. 이 싸움 이야기 잠깐만 할게요. 현종이 등극했을 때 집권은 남인하고 서인하고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현종이 즉위했을 때 효종이 돌아가시는데요. 효종이 돌아가시면서 인조의 마지막 그 늦게 맞이했던 왕 조대비, 효종한테는 계모였는데요. 이분이 살아계셨습니다. 그래서 효종이 돌아가시면 현종이랑 이 조대비랑 다 상복을 입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조대비를 상복을 입는데 아들이 죽으면 보통 3년을 입고 그 다음이 뭐 서자나 이런 사람들이 둘째 아들이 죽으면 1년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효종이 둘째 아들이다 보니까 어떻게 할 것이냐를 남인과 서인파가 싸우게 되는데요. 이거 하나만 아시면 됩니다. 남인은 효종이 둘째 아들이지만 정통파로 해드려야 된다고, 서인은 아무리 왕이어도 둘째 아들이니까 둘째 아들 대우를 해서 조대비가 상복을 입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서인은 효종이 죽었을 때 서인파 손을 듭니다. 현종이. 그래서 조대비가 1년만 상복을 입는 걸로 결론을 냅니다. 그런데 효종의 부인이 또 죽습니다. 그런데도 인조의 부인이었던 효종의 새엄마인 조대비가 그때까지도 살아계십니다. 이제 며느리가 죽게 되면 정통파로 하게 되면 1년, 이게 원래 아들이 그렇게 왕이 죽으면 1년, 또는 며느리가 죽었을 때 또 둘째 아들 며느리처럼 어떤 정통성이 없으면 9개월을 입게 되는데요. 이때는 며느리가 죽었을 때 이 조대비가 상복을 그냥 그 둘째 아들 취급을 하자 해서 짧게 읽게 되면서 2차 그 남인파가 되는데 정통적으로 큰아들 대접을 해주자. 여기 1차 때는 그냥 큰아들 대접이 아니라 진짜로 둘째 아들이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조대비가 1년만 짧게 입고 남인 때는 정말 오랫동안 입어서 1년 입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예속 논쟁인데 방금 제 말을 들었던 것처럼 별 중요할 것 같지는 않은데 뭘 이것 갖고 1, 2차를 싸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여기 인조 반정 때도 친명배금 정책에서 분명히 세력이 금나라 청나라가 센 걸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명분상 임진왜란 때 명나라가 도와줬다고 그걸 버리지 못하잖아요. 이게 이제
조금 성리학적 사고인데요. 똑같아요. 서인과 남인이 싸우는 예속 논쟁도 첫째와 둘째는 엄연히 차별을 받아야 된다. 임금이어도 그렇다라는 지론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결국은 1, 2차 싸우면서 나머지 2차인 승리했던 남인이 그대로 현종의 아들인 숙종으로 이어받아서 남인이 정권을 잡으면서 시작을 하는데, 제가 영상에 숙종의 황국정치 얘기 자세히 해드렸죠. 그래서 남인에서 서인으로, 서인에서 남인으로, 남인에서 서인으로 이렇게 3번이나 정권을 바꾸게 되죠. 장희빈에서 인현왕으로, 인현왕에서 다시 장희빈으로, 인현왕에서 장희빈으로, 장희빈에서 인현왕으로 보기를 시키는 것처럼 부인을 바꾸긴 하지만 그걸 지지하는 정당파를 숙종이 다 바꾸면서 황국 정치를 합니다. 마지막엔 그래도 갑술왕국에서 남아있는 게 서인파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숙종 때 서인입니다. 자, 경종은 장희빈의 아들인데 짧게 왕위를 하고 죽고요. 그 다음이 영조가 왕위를 되는데, 영조는 드디어 숙종이 마지막에 무수리를 후궁으로 드렸잖아요. 그 최무수리의 어머니가 이제 영조의 어머니가 되는데요. 영조는 이렇게 정당 싸움을 하지 말자라고 주의해서 탕평책을 실시했던 사건이고, 영조하면 우리가 사도세자 사건 많지요. 자기 아들을 뒤주에 넣어서 직접 자기가 죽게 만들었던 아주 비운의 아버지 아이콘인데요. 이것도 다 얘기를 들으면 영조가 사도세자를 처음부터 미워하지는 않았지만 이 서인파들이 자기네가 나중에 사도세자가 왕이 되면 자기들의 정권이 위험하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 사이를 모함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들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영조가 서인파가 오랫동안 보십시오. 인제부터 서인 집권을 하다 보니까 이 기득권 세력에서 좀 나이가 들어서 계속 하는 사람이 노론, 서인파인데 젊은파는 소론입니다. 근데 이 노론파도 숫자가 많으면서 시파와 벽파로 나누게 되는데요. 사도세자의 죽음이 너무 불쌍하다 하면 시파파, 그 다음에 사도세자 죽는 건 당연한 거야 라고 하는 게 벽파입니다. 보통 조금 정당파 색깔이 시파와 소론파는 약간 연대를 같이 하고 움직입니다. 노론은 벽파하고 연대를 같이 해서 이렇게 당파가 많이 연결되고 분열되고 하게 됩니다. 이렇게 싸우다 보면 우리가 이걸 보고 막 열심히 외우는 것보다 저는 싸우면 당파가 나눠지면 우리가 합치가 되지 않으면 국난이 왔을 때 이겨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무엇이 큰 의미이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뭔지를 보고 서로 협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역사 배우는 의미 아닐까요? 부족한 지식인데요. 이렇게 한번 정리해봤고요. 혹 공부하시다가 좀 어렵다 이럴 때 한 번씩 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영상도 계속 좀 보고 싶다 그러면 구독 알림 설정하셔서 저랑 이런 한국사 공부도 한번 해보실까요? 감사합니다.